전 세계적으로 핵을 보유한 국가는 총 9국가입니다. 그 중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하지 않고 핵을 보유한 국가는 총 4국가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입니다. 북한은 2003년에 NPT 조약을 탈퇴하고 사실상 불법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한국은 현재 전쟁 중이며 북한은 미사일과 핵으로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국은 핵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미국에 사실상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의 핵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은 오로지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내부에서는 한국도 자체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북핵과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핵 군비 경쟁을 벌였습니다. 실제로 1945년 미국이 2차 대전을 끝내기 위해 일본에 투하한 핵폭탄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군부 세력을 억누르기 위함이었으나 그 내면에는 소련의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2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냉전은 사실상 종식되었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자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지 말자는 합의가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NPT 조약은 핵 확산 금지 조약으로 1968년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만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다른 국가들은 핵무기를 결코 획득하지 않는다는 조약입니다. 그 대신 핵 보유국들은 평화적 원자력 기술의 혜택을 공유하고 그들이 보유한 핵무기의 궁극적인 폐기를 위한 핵 군축에 동의한다는 조약이죠. 해당 국가들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강대국이자 소위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북한도 NPT 가입국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없었으나 1990년대 초부터 비밀리에 만들기 시작하고 결국 2003년 NPT에서 탈퇴하고 불법적이자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핵무기가 가지는 효용성 때문이죠. 북한은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핵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핵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북한 지도자들의 입지를 공고히 해주죠. 사실상 북한이 현재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는 핵 외에는 전무한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과 전쟁 중인 한국은 핵이 없다는 거죠. 현재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 핵을 보유하고 있어서 서로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군대를 지휘하고 설령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승인과 허락이 없으면 핵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제도적으로 전작권은 대한민국 군국과 미군이 함께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미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 번도 한국의 핵 보유를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전 세계 핵 비확산 체제 자체를 위협한다는 것이죠. 또한 한국이 핵을 가지면 동북아시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한국은 비밀리에 핵무장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70년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려 하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몰래 핵 개발을 시도했으나 1973년 CIA 한국지부 총책임자 도널드 그레그가 이 사실을 알아채면서 중단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핵 개발을 할 경우 미국과의 관계를 끊고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죠.
특히 당시 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한국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이후 한국은 1975년 NPT에 가입하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연기하였고 미국의 핵무기 사용 범위를 확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안보를 오로지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현 상황으로 인해 한국 국내에서는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통일연구원의 결과에 따르면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찬성이 71.3%로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미국 내부에서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국의 자제 핵무장에 대한 의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방위비 부담 감축을 위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매우 긍정적 발언을 하기도 했죠. 역사적으로 핵무기 보유국들은 저강도 분쟁은 자주 일으키지만 이러한 분쟁이 대규모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적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적대국과의 위기 상황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북한과 가까운 한국 영토인 서해오도에 폭격을 하고서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으니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한국에 지속적으로 던진 바 있습니다. 즉 북한은 핵을 가졌기에 한국이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지속적으로 저강도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러한 소위 안정 불안정의 역설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핵 무장을 찬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 철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는 모습은 한국인에게 미국이 제대로 한국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핵은 핵 전쟁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엄포를 놓는 방어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강하죠. 한국의 핵 무장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까요? 또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을 누가 지켜줄까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